안녕하세요. 르노코리아 서인천 대리점 안준영 과장입니다. 오늘은 김혁 과장 대신 이제 같이 근무하는 이제 신입사원 윤지한 대리하고 같이 이렇게 그랑콜레오스 가솔린 2.0 터보 영업사원이 바라본 시승기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최종 목적지는 인천 아시아도 주 경기장으로 이동해서 가는 동안에 시승기와 그리고 오로라2 꿈 이야기 2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랑콜레오스 가솔린 2.0 터보는 하이브리드 모델하고 다르게 2.0 가솔린 터보 엔진 자체를 어디서 만든지 혹시 아실까요? 그거는 그랑콜레오스 가솔린 2.0 터보 엔진은 이제 볼보의 심장을 얹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마력은 211마력이지만 그래도 볼보의 기술이 들어간 엔진이다 보니까 믿고 타실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 볼보라는 회사 자체가 스웨덴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척박한 땅에서부터 이제 자동차를 만들던 회사다 보니까 터보 엔진 기술이 참 좋거든요. 그래서 그 심장을 그랑콜레오스 가솔린 2.0 터보 엔진에 장착을 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고객분들께서도 믿고 타실 수가 있는 거죠. 네. 많은 분들께서도 이제 차량을 구매하기 전에 이제 각종 유튜브나 각종 시승기를 보시고 여러 정보를 알아보고 구매를 하시게 될 텐데, 정보를 찾아보시면은 다 나와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한 번 더 이 기회를 통해서 한 번 더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션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조금 꺼려하는 DCT 7단 미션이 들어가 있는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실까요? 왜 꺼려한다고 많은 구매자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는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 DCT 7단 미션 같은 경우에는 건식과 습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네. 앞에 건과 습은 어떤 건지 아실까요 혹시? 습은 일단은 물기가 있고, 네, 건은 이제 마른 상태. 네. 맞습니다. 그 말대로 이제 건식은 이제 기름기가 없이 말라있는 상태고, 네. 습식은 무언가 기계적인 부품 자체가 이제 젖어 있는 상태를 뜻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건식에 비해 습식은 이제 부드러운 주행 질감이나 그런 부분이 있는 게 장점이 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DCT의 가장 악명 높은 부분은 헉거림이 많이 느껴진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런 차량을 혹시 주행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아직은 없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DCT 7단 습식 모델이다 보니까 운행을 하면서 이렇게 같이 동승을 하면서도 뭐 울컥거림이나 그런 부분은 전혀 없거든요. 네. 네. 만약 울컥거림이나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은 뭐 구매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도 선택지에 두지를 않았겠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미션만 좋다고 해서 또는 엔진만 좋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엔진과 미션에 대한 서로 궁합이 잘 맞아야 되거든요. 네. 네, 엔진이 뭐 좋다고 해서 미션이 안 좋은 부분을 커버를 다 해주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장단점이 명확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선 르노 그랑콜레오스 가솔린 2.0 터보는 이제 테크노라는 등급인데요. 우선 올해 6월 30일까지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개별 소비세 한시적 인하 때문에 차량의 기본 가격은 3,495만원이지만 거기서 인하된 가격은 3,44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등급은 지금 현재 시승차로 운영하고 있는 가솔린 아이코닉 등급인데요. 기본 가격은 3,885만원이지만 인하된 가격은 3,827만원이고요. 타사 차량과 대비했을 때도 가격 경쟁력 부분에서 우위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등급은 누구나 다 알고 계시는 에스프릿 알핀 등급. 요거는 4,100만원의 가격을 시작 가격으로 하고 있지만 개별 소비세 인하된 가격으로 4,038만원이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 제일 비싼 모델이죠. 이제 알핀 등급의 사륜이 탑재된 모델이고요. 기본 가격은 4,370만원인데 인하된 가격은 4,30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은 연비잖아요. 이제 연비는 20인치 기준으로 19인치 20인치 기준으로 했을 때 복합 연비로는 11.1km, 도심은 9.8km,
고속도로는 13.1km가 되고요. 사륜 모델 같은 경우에는 복합 연비는 9.8km, 도심은 8.5km, 고속도로는 11.9km가 되겠습니다. 가솔린 모델에만 유일하게 사륜 모델이 있다 보니까 하이브리드에서도 사륜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표하는 고객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고객분이 계셨나요? 네, 계셨습니다. 왜냐면 이런 부분도 선택지에서 또는 다양성 부분에서 있으면은 조금 더 많은 소비자까지 폭을 늘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하이브리드 차량 자체의 목적이 기본 가격은 3,885만원이지만 인하된 가격은 3,827만원이고요. 타사 차량과 대비했을 때도 가격 경쟁력 부분에서 우위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등급은 누구나 다 알고 계시는 에스프릿 알핀 등급. 요거는 4,100만원의 가격을 시작 가격으로 하고 연비를 극대화하기 위한 차량이다 보니까 사륜이 들어갔을 때 오히려 친환경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와 연비가 떨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보니까 그래서 회사에서는 더 공격적인 연비하고 주행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사륜을 가솔린 2.0 터보 모델에만 출시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이야기는 이거 잘라내고, 그리고 지금 이제 시승을 하면서 테스트할 부분은 방지턱에 대해서 테스트를 할 겁니다. 왜냐면 많은 고객분들께서 요철이나 방지턱을 넘어봤을 때 승차감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지금은 온 장소는 인천 아시아드 주 경기장이고요. 여기가 그래도 연속되는 방지턱이 있다 보니까 이때 승차감이나 그리고 차량의 움직임 테스트를 할 예정입니다. 방지턱을 넘었을 때도 속도를 저속에서 그리고 속도가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테스트를 해볼 거고요. 지금은 이제 시속 30km인 상태인데요. 이때 방지턱을 넘었을 때 어떤 느낌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30km일 때 넘었을 때도 뭐 그렇게 울컥거리거나 그런 부분도 없고요. SUV답게 그리고 큰 휠베이스를 가진 만큼 바퀴와 바퀴 간에 넘는 시간에 채공 시간이 있다 보니까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넘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하지만 이제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방지턱이나 그런 부분을 넘거나 했을 때는 이제 하체, 즉 서스펜션이 단단하게 세팅이 돼 있다 보니까 딱딱하다 아니면은 조금 불쾌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엄청 심한 정도의 느낌은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오로라2 이제 꿈 이야기 1탄에 대해서 올려드렸는데 많은 분들께서 많은 댓글과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우선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은 1탄에 이어서 조금 더 디테일하고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1탄에서는 어떤 걸 언급했는지 혹시 기억을 하고 계실까요? 그때도 같이 동승을 했었는데. 일단은 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일단 크기. 네. 크기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이야기했을 때는 산타페와 팰리세이드 사이다. 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면 전장은 몇일까요? 잘 모르겠네요. 전장은 5m가 넘지는 않습니다. 네, 구체적인 수치까지 언급을 하기는 어렵지만 5m는 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현재까지 정해진 바로는 이제 5인승 쿠페 모델로 출시를 한다고 계획을 잡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실내나 그런 부분에서도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 실내 디스플레이는 큰 이변이 없다면 그랑콜레오스하고 동일하게 3개로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에 뭐 변동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요거는 제가 꿈꿔왔던 이야기이다 보니까 우선 참고로 이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실내인데요. 출시한 그랑콜레오스 알핀 등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르노 그룹의 한 포지션을 담당하고 있는 스포츠카 알핀이라는 자동차에서 감성을 그랑콜레오스에 이제 심어둔 디자인 패키지 같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선택지가 없어서 아쉬움을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공감을 하실까요? 네. 우선 대표적으로 아쉬워하시는 부분들이 알핀에서도 브라운 시트를 선택을 할 수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네.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맞습니다. 오로라 2에서는 브라운 시트는 아니지만 검정색과 대비되는 색깔이 추가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네, 검정색과 대비가 된다는 거는 어떤 뜻인지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밝은 계통이라고 아마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선택지가 일단 늘었다 보니까 기존의 검정색만 좋아하시던 분들은 뭐 검정색을 계속 선호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그래도 선택지가 있으면 다른 분들께서도 밝은 톤도 나쁘지 않겠네, 또는 이 색깔도 괜찮겠네 라고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시트의 형상도 조금 달라져요. 네. 네, 시트의 형상도 조금 예시를 들기가 적합할지는 모르겠지만 BMW의 M 시리즈처럼 무언가 좀 남자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형상이 돼서 출시가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버킷 시트는 아닙니다. 왜냐면은 디자인적인 부분이나 멋적으로도 이제 감성까지 챙길 수 있는 그러한 형상의 시트로 같이 출시가 될 거고요. 네. 지난 1탄보다도 조금 디테일해지지 않았나요? 굉장히 디테일해진 것 같아요. 뭔가 이제 좀 윤곽이 잡힌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살짝 번외로 이제 여름을 뜨겁게 달굴 차량이 하나 또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네. 차명이 혹시 어떤 건지 아실까요? 세닉이라고 합니다. 네. 세닉. 이제 르노의 세닉이라는 전기 차량이 우리나라에 드디어 들어올 예정입니다. 우선 세닉 이테크 전기차는 2024년 유럽 올해의 차를 수상받은 차인데요. 올해의 차 하면은 떠오르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모델이 가장 먼저 생각나실 겁니다. 그만큼 한 국가에서 이제 공신력 있게 평가를 해서 선정된 차량이고요. 우선 그 차량 같은 경우도 이제 아이오닉 5와 버금가는 주행거리와 그리고 넉넉한 휠 베이스, 즉 실내 공간도 충분하고요. 차의 크기는 이제 준준형급 포지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소위 이제 코나하고 아이오닉 5 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내연기관끼리 비교했을 때는 셀토스하고 스포티지 사이에 들어가는 이제 포지션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정확한 이제 출시나 그런 일정은 밝혀지진 않았지만 르노 코리아 공식 홈페이지에도 세닉에 대한 정보가 탑재되어 있다 보니까 곧 출시를 앞둔 거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는 시승 및 방지턱 테스트를 마치고 이제 다시 복귀하고 있는 길인데요. 저희 대리점에서는 하이브리드 시승차와 그리고 가솔린 시승차가 항상 준비가 되어 있고, 그랑콜레오스 뿐만 아니라 QM6 아르카나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 영상을 보시고 차량 구매나 시승 상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항상 언제든지 문자나 전화로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그랑콜레오스 가솔린 2.0 터보와 그리고 오로라2 꿈 이야기 2탄 외로 이제 세닉 이테크 전기차 곧 출시될 모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에도 추가적인 정보가 나오게 된다면은 구독자분들 그리고 소비자분들에게 올바르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